안녕하세요, 이슈톡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유튜브, 아프리카 등 여러 플랫폼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아이돌 외모 획일화 규제를 진행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인터넷 개인 방송 모니터링 확대. 지난 12일 미디어 검열과 관련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여성가족부에서 제작 배포했는데요. 성차별이 없는 방송을 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안내서에는 외모 획일화를 조장하는 방송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안내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현 미디어 매체는 누구나 상상하는 날씬한 몸매, 예쁜 얼굴만이 살아남는 외모지상주의의 잘못된 가치를 바로잡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까? 미의 기준 계속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돌은 어떻게 보면 상품입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켜줘야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람의 뇌에서 나와서 작성한 거라고는 생각이 절대 안 들고 세금으로 똥만 싸지르는 것 같다 걱정이 됩니다. 정작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획일화된 외모 기준이라고 말하는 흰 피부에 작고 갸름한 턱, 큰 눈으로 보정된 사진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게임과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의 모니터링 검열을 확대하여 안내서의 지침에 반대되는 콘텐츠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니,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개인 방송을 규제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첫째, 성별 고정 관련 주장. 그래요, 이건 그렇다 칩시다. 애초에 여가부에서 방송 관련 규제를 한다는 게 이상하긴 한데 핑크색은 여자색, 파란색은 남자색이라는 고정관념은 바뀌는 게 맞으니까요. 둘째,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은 남성에 의해 성적 대상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남성은 여성에 의해 성적 대상화가 되어도 괜찮은 건지, 이건 왜 여성만 이렇게 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셋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하 모욕. 아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비하 모욕은 여성 남성을 떠나서 하면 안 되죠. 근데 남성 비하 모욕은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계속 여성을 기준으로만 세우는데 이게 역차별 아닌가요? 넷째,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화가 비난. 이거는 심각한데요. 어디까지나 개인 방송인데 개인의 생각과 의견까지 규제하면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의심이 되는데, 쉽게 말해 여가부에서 말도 안 되는 성평등 정책이라고 똥을 싸질러도 아무 말 못하고 워마드나 메갈 등에서 페미니즘 탈을 쓰고 개소리를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참 이게 맞나 싶네요. 다섯째,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남자들은 그냥 조용히 해라 이건가요? 이건 정말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정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예를 들어 여성 전용 주차장, 역차별 아닌가요? 라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바로 규제 대상 되는 거예요. 왜? 역차별이니까. 이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오르내리는 페미니즘, 남녀 비하 역차별 등의 다양한 논란거리들이 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미디어 콘텐츠 이용자들과 생산자들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아니, 1인 미디어까지 규제를 하면 무서워서 콘텐츠 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구글이랑 여성가족부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국가에서 그냥 차단해버리면 답도 없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러다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정책, 효과가 있을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여성가족부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만 이 모양 이 꼴인 건지,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서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대해 이슈를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예시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실권을 잡고 있다는 나라 뉴질랜드는 여성 인구의 증가로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장악하며 총리, 부총리, 법무장관, 경찰장관 4대 권력기관장을 모두 여성이 연임한 것으로 알려진 그야말로 여성 파워가 강한 나라라고 하는데요. 현재 뉴질랜드는 남성 결혼 회피로 인해 결혼율이 세계 최하위로 급락한 상태이며 페미니즘 때문에 남자가 도망갔다, 여성가족부의 안 좋은 일,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한국뿐이다 등의 각종 커뮤니티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아봤더니 170년 뉴질랜드 역사 중 여성이 주요 복직을 모두 차지한 적은 2005년 단 한 번뿐이며 최초의 여성가족부는 뉴질랜드가 아니고 프랑스라는 사실, 또 뉴질랜드 남성들이 이민과 결혼 회피 문제는 단순히 여성 중심적 정책의 문제가 아닌 급격한 세계화로 인한 더 나은 일자리 선택을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는데요. 이게 다 일베에서부터 퍼진 헛소문이랍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금방 나올 팩트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루머들은 왜 계속 재생산되어 퍼지는 것인지, 이는 최근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급격히 늘어난 페미니즘 혐오 정서와 이를 부추기는 여성가족부의 불확실한 정책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나 특정성을 비난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가 결코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검열하고 제재를 가한다면 미디어의 순기능을 잃는 것이며 개인의 권리 또한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빅피처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켜줘야 할 당연한 룰들이 있습니다. 강제성 없는 단순한 안내서에 불과하다고 해도 통제를 위한 규제는 그저 또 다른 차별에 불과하며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후 여성가족부의 입장 및 네티즌 정치권 반응. 여성가족부는 논란이 있고 난 이후 지난 19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발표하며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 검열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닌 제안일 뿐이며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밑장 빼기식의 입장을 내놓으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아이돌 외모 지침을 삭제했습니다.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또한 이때다 싶은 정치권에선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대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여러 비난 등을 퍼부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영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군사 독재 시절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 아닙니까 등의 날선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남성 네티즌들 또한 김이 3cm로 두발 단속하던 시대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럼 마른 사람들은 억지로 살을 찌우라는 거야? 이제 페미의 패자도 못 꺼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며 시대착오적 문화 검열에 대한 갖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여성만을 위한 정책들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가족부의 행보들이 현 정권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야권과 남성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정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성가족부입니다. 물론 여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아이돌봄 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등이 여성과 가족, 아이까지 생각한 다양한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좋으나 셧다운제, 미디어 검열, 성매매 여성 지원 등 반발성 높은 정책들은 여성 인권 향상과 성평등을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국민들의 눈엣 가시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여성가족부, 미디어를 통제할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은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어떻게 검열과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건지 여성가족부의 국가주의적 통제에 네티즌들의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죠. 문화예술성의 독립성을 지켜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시대착오적 정책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의 본질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평등을 위한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이 안타깝고 성별을 떠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여성가족부의 운영 지속성에 대해 현 정부가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점 나라에서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은 나만 드는 걸까?